자, 이제 여러분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얘기 잘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막 사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론적인 강의입니까? 아니면은 실제적인 강의일까요? 실제적인 강의. 예. 오늘은 제 연구실에 와서 우리 임수철 선생님이 제 연구실에 오셔서 많은 장애인 노동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임수철 선생님이 일본 나고야에 있는 와빠라고 하는 이 노동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심층적인 어떤 사례 조사에 대한 것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가 나름 한 2, 3주 정도 실은 와빠로카이입니다. 와빠회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한국어로 조금 의역하면 와빠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이들, 어린 개구쟁이들, 뭔가 아직까지 철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일본에서 와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빠로회라고 하는 것은, 와빠회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모임이다. 좀 철부지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와빠 노동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뭔가 철부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노동을 하는 단체이다. 그 철부지는 반드시 장애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비장애인도 가르치는 것이고, 뭔가 아직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뭔가 아직까지 조직화되지 못한, 뭔가 아직 어떤 한 공동체와 한 조직 내에서 사회화된 어떤 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노동하고 같이 분배하는 이 모임이 바로 와빠노카이라고 하는 와빠 노동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일본 내에서의 모금 사례일 뿐만 아니라 와빠 노동 공동체에는 1년에 약 한 50개 이상의 유럽 또는 미국의 단체가 와빠의 와빠 공동체의 여러 가지 활동과 그 경쟁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방문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너무 성공적인, 완벽한 장애인 노동 공동체에 이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는 장애인, 정말 이상적인 장애인 노동 공동체를 우리는 잉태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 노동 공동체의 와빠 노동 공동체의 역사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초창기, 그 다음에 과도기,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나눠서 나는 와빠 노동 공동체의 초창기의 여러 활동과 그들의 사업, 그리고 그들의 주안점을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모색하고 있는 잉태기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초창기 역사를 매우 유심히 살펴본다면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도 현실화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MPO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MPO 법인.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와빠 노동 공동체는 이미 이제 NGO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로 되어 있고요. 오케이. 지금 현재 뭔가 이렇게 기업으로, 상법상의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법인격 자체도 없기 때문에요. 이들은 현재 NGO로 법인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빠노카이라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요. 와빠노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와빠 노동 공동체,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모순을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저항해서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 모순을 변혁해 나가는 하나의 굉장히 진보적 이 공동체 주체로서 자기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멤버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감동적이었는데요. 아까 위켄드데스에서의 어떤 사진과 맞물립니까, 여러분? 자, 이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다 함께 있죠. 이 사진에 보면 이 다 함께 무슨 과정이냐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 왓바 노동공동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요.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바로 제빵 제과입니다. 왓빵이라고 하는 이 빵은 지금 현재 나고야 국제공항의 면세점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맛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왓빵 노동공동체가 만드는 빵을 왓빵이라고 그러는데 빵과 관련한 해요. 이 주제가 뭐냐면 지금 빵은 메이지에서도 만들어내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똘레주르 또는 뭐 파리바게뜨 같은 일본에도 다양한 어떤 대형 제빵업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우리의 빵 상품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독특한 뭔가 빵에다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상징하는 로고를 잡아놓는다든지 아니면 파리바게뜨나 이 똘레주르가 만들어내는 빵 자체가 조금 친환경적이지 않고 또는 첨가물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첨가물 빵을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친환경적인 어떤 빵을 만들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무첨가 빵 말고 좀 다른 아이디어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른바 제빵과 관련된 아이디어 회의 자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근데 보통 재밌는 것이 이 한 번 회의를 하면 6시간, 7시간 걸린다. 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보이죠.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아까 우리 We Can Do That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랬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유명한 스페인의 명문 구단이 있어요. 그죠? 이 명문 구단도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FC 바르셀로나의 감독을 하나 교체하는데 의사결정이 1년 넘게 걸린답니다. 왜? 그들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의사결정과 관련된 시간적 비용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문제에 대한 이른바 멤버들의 충성심과 일사불란한 대응력 자체는 속단속결하는 영리기업과는 전혀 다른 정도로 아주 제대로 된 대응력과 충성심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저 인천시청 앞에서 우리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우리 술 마십시다 이러면 좀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리더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간다면 거기까지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거기까지 가는 여러분들의 발은 굉장히 느릴 겁니다.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디에 가서 술 한잔 할 것인지를 굉장히 1인 1표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굉장히 사실 좀 지칠 정도로 아주 민주적으로 이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모든 이들이 그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이들의 발 자체는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FC 바르셀로나에는 약 25,000명의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감독 선임과 감독 교체권에 대해서 약 1년 이상 1일 1표제니까요. 대의원들만 나온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이 의사결정을 해서 감독을 교체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체된 감독과 그 팀에 대한 충성심과 기대는 그렇지 영리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한 높은 수준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빵 아이디어와 관련된 회의는 보통 평균적으로 6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원래 여기에 참여했던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이른바 기업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그냥 이런 특화된 기술은 없으나 사고 능력과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화되고 조직화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즉 경로적 원인이 바로 이 회의입니다. 회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이 회의인데
이러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이들의 보다 더 조직 내에서의 사회화된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 과정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통해, 이 사진이 바로 이 와빠 노동공동체의 성공을 좌우한 가장 중요한 미시적 토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바로 많은 모든 멤버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뭐 할 것 없이 1인 1표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 과정, 그리고 이들의 스텝과 이 노동공동체를 케어하고 있는 지역의 운동가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자체가 늘 항상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자리를 케어하고 스포트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와빠 노동공동체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다 저는 봅니다. 자, 잠깐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와빠 노동공동체 71년도 한 명의 장애인 청년과 2명의 비장애인 청년이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이유로, 그리고 같이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로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이 친구들이 야, 너는 내 친구가 지금 장애를 안고 있어서 뭔가 정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정말 순수한 이 마음으로 이들이 같이 1971년도에 목조 건물을 빌려서 이 월세를 내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 와빠 노동공동체의 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3인 청년들이 공동생활,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사는 것, 이 공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 위대한 노동공동체의 출발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들은 공동작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생활체라고 부르는데,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작업, 노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이 양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요. 장애인, 비장애인의 공생을 위한 공동노동, 즉 공동으로 생산하고 같이 모든 제빵, 제과, 그리고 우유팩 리사이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플 합성 수지를 이 리사이클링하는 모든 전 과정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코워크를 하는, 그래서 얻게 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공동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어떤 노동 전형적인, 오늘 제가 모두에서 오늘 설명한 전형적인 노동 공동체이고요. 제빵, 제과, 그리고 인쇄, 최근에는 뭐 인쇄의 부문 자체 비중 자체가 좀 줄고 있지만,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사업은 나고야시의 위탁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만의 자체 판매 조직도 있습니다. 자체 판매 조직도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요 생활협동조합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비하는 사람, 즉 생활자들, 주로 아주머니들이 한 90% 이상인 그런 어떤 협동조합인데, 생협운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나고야에도 생활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일본 공산당 산하에 있는 매우 진보적인 생협운동 그룹이 있습니다. 이 생협운동 그룹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들의 이른바 인적인 이 정보, 그리고 이들의 어떤 지역의 다양한 지역 착근적 활동을 통해서 확대해 놓은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빠 노동공동체가 공동체의 빵과 과자, 그리고 어떤 친환경 채소, 그리고 농가, 직송, 여러 뭐 과일 등등 이런 것들이 나고야 전역에 아주 원활하게 잘 팔리는데, 생활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사회적 경제조직, 즉 생협이 왜 와빠 노동공동체 판매에 이렇게 힘을 써주는지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잘 알 거예요. 왜요? 와빠 노동공동체가 빵을 만들고 빵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장애인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른바 자본주의적 시장 시스템에 있어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직이기에 이 와빠 노동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보내주는 일환으로 이들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주는, 이른바 판매해주는, 홍보해주는 이런 어떤 서포트의 역할을
일본의 나고야 생협운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운동과 생협운동이 같이 맞물려서 와빠 노동공동체의 빵과 과자 그리고 채소, 과일 등등 모든 이들이 생산하고 이들이 경작하는 모든 상품들이 순조롭게 팔리고 있다. 판매망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장애인 노동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홀로 좀 속된 말로 독고다이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장애인 철폐운동,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 장애인 인권 권익 신장운동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과 네트워킹을 촘촘히 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팔로가 그리고 그들의 시장이 개척됨을 와빠 노동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빠 노동공동체는요, 제빵, 제과, 즉 생산과 판매 사업을 매우 바쁘게 하지만 이들 사업 중 근 30%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고야에 있는 문화 문제, 나고야에 있는 재래 상권의 문제, 나고야에 있는 환경 문제, 나고야에 있는 문화 예술의 문제 등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와빠 장애인 노동 공동체가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들의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룹들을 지지하는 행동을 늘 일상적으로 실천해옴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이들의 팔로와 이들의 시장이 자동적으로 개척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주로 일본 공산당과 일본 사민당 계열의 정치 그룹 그리고 그 정치 그룹들과 연관이 있는 주로 시민사회운동 그룹, 노동운동 그룹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킹이 주로 공통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이요, 이 와빠 노동 공동체는요, 나중에 제일 뒤에 가면 내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와빠 노동 공동체에 가면 처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 여기에 저는 제빵회사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빵회사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 가면 지금 사진은 안 찍혀 있는데 1층에 가면 큰 포스터로 반원전 운동, 반원자력 발전 운동, 생태 운동, 나고야에 있는 음악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미대와 음대에 가지 못하는 애들 위해서 무료 예술 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성명서 등등 장애인 노동 공동체와 직결되는 어떤 포스터가 없어요. 주로 보면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원전 운동, 평화 운동,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나고야시 앞에서 대형 스트라이크 이런 파업을 벌이면 이들 모두 가능한 모든 이들이 같이 나가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그 다음에 지역상권 보호운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성소수자 그리고 제일 한국인 차별 문제 등등, 일본에는 불황민들이라고 있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백정이라고 그래서 완전 차별합니다. 이런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 나고야 지역의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항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들 수익의 약 30%를 이 운동을 위한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운동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본주의 사회 문제를 장애인의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대항하고 천착해 나갈 때 자본주의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른바 진보적 변혁적 마인드,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은 운동을 다양하게 해 나갈 때 이들의 네트워크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들의 이른바 비즈니스의 기반 역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 때문에 안 먹히네요. 예. 자, 이제 여기는요
리사이클링 작업장에서 장애인 멤버가 일을 하는 것들을 비장 같이 같은 공간에 투입되어 있는 비장애인 노동자 같이 케어함으로써 함께 코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왓바 노동 공동체는 두 개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대형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으나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두 개의 유력한 리사이클링 작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에코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리사이클링 작업장이고, 두 번째가 왓바 리사이클 센터라고 하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리사이클 센터인데, 창고에 있던 건물을 빌려가지고 지역의 상점에서 배출되는 일반 발포 스티플 이 합성수지라고 하는 것을 합성수지 분자를 분쇄 처리하는 이 공정에 제가 메일을 보내서 인터뷰를 했더니, 이 공정에는 장애인 멤버 5명, 비장애인 노동자 멤버 7명, 총 12명이 이 에코스테이션의 전 과정을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들은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 시가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생각은 그다지 민감하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이 리사이클링 사업 자체를 4~5년 해오는데 재밌는 것이 성장 추세는 느리나 수익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수익 자체가 우리 한국 돈으로 약 한 8천만 원 이상, 800만 엔 이상으로 매년 나오고 있다, 수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왓바 리사이클 센터인데요. 나고야시 서부에 있는 자원센터, 서부에 있는 자원센터라고 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인천 시설관리, 환경공단 이런 나고야시 자원센터의 위탁 사업을 받아가지고 왓바 리사이클 센터 하고 있는데, 페트병 압축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부와 7년간의 교수를 통해서 따낸 위탁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 문제는 물론이거와 비롯해서 이른바 이 나고야시의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70년대 초반부터 매우 집중적으로 나고야의 지역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런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동으로 노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리사이클링 센터 하나 주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나고야시 시정부냐. 이른바 이 왓바 노동 공동체가 나고야시와 7년간 교섭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7년간 싸웁니다. 7년간 싸우고요. 시장하고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시장에 안 만나주고 하니 시 앞에서 한 일주일을 천리안 농성을 하는 이와 같은 기계를 통해서 따낸 위탁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거 있는데, 지금 현재도 위탁 사업비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시 역시 이에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나고야시라고 하는 공적 단체가 왓바 노동 공동체를 매우 유력한 카운터파트로 인식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하나의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들의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장애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자본주의 모순들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들의 혁신 능력에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80년대부터 하고 있는 가장 핵심 사업인데요. 무첨가 제빵, 그리고 제과 사업, 그러니까 친환경,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몸에 좋은 빵, 몸에 좋은 과자를 만드는 것. 여기에 이제 지금 특화하고 있습니다. 왓바 노동 공동체 주력 사업이고, 빵, 쿠키, 양과자 제조 판매하는 주로 100% 국산보리. 국산보리만으로 100% 국산보리로 만든 빵은 일본 최초라고 합니다. 일본 최초라고 하고요. 국산 원료만을 고집하고 있고, 무첨가 식품에 대한 어떤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공동체 안에서 제빵, 제과 관련 이 전 공정에 관한 직업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 공정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의 공동적이고 수평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 이렇게 포장되어서 자체 판매장을 통해서 팔리기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협, 이른바 사회 문제에 이 관여하고 있는 생협 등을 통해서 이른바 네트워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로 자체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되는 분량이 한 40%, 그 다음에 생협을 통한 이른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의 나고야시의 뭐 여러 가지 시청, 뭐 구청 같은 이런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측면의 뭐 반원전 운동 또는 뭐 환경 운동, 뭐 일본에서 탈핵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다양한 측면의 어떤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교, 뭐 종교기관, 그리고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개인에 의한 이른바 윤리적 소비, 즉 와빠 노동공동체 활동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이 형태로 나타나는 소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윤리적 소비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받쳐줌으로써 와빠의 제빵과 제과는 널리 팔리고 있다. 이 무청과 제빵 제과 사업에는 장애인 멤버가 19명, 비장애인 멤버가 32명, 한 51명이 같은 생활체 안에서, 그리고 같은 노동자급장 안에서 전 공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 스텝, 누가 뭔가 이 공정과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기획과 구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기획하고 구상하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생활하는 이런 어떤 탈위계 질서, 탈위계적인 노동과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들은 지금 이제 빵을 지금 단팥빵을 만들고 있는 지금 과정을 보이고 있는 사진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상품화되고 생협에 주로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자체 판매장을 통해서 팔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양과자들이 생산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우리가 보통 뭐 파리바게뜨나 가면 이렇게 팥빵, 단팥빵 같은 거 하나 얼마죠? 저도 이 빵 사러 잘 안 가서 한 1,000원 정도 합니까? 예, 일본에서도 지금 보니까 150엔이래요. 150엔이면 뭐 한 1,500원. 일본 환율이 비쌌을 때는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뭐 우리랑 거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여러 다른 제빵 업체에 비해서 와빠 노동공동체의 빵 가격은 좀 비쌉니다. 예, 왜 그러냐면 무첨가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 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나 유기농을 수요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팔리지만 유기농에 대한 또는 무첨가 식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와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 혁신에 기여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사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도 함께 중층적으로 나타나면서 와빠의 이 매출은 매년 급속히 신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체 판매장이고요. 와빵이라고 적혀있죠. 베이커리, 그죠? 베이커리 하우스, 이게 자체 판매장. 지금 나고야하고 아이치현이라고 하는 나고야시가 있는 이 아이치현 자체, 이 자체 판매장이 한 4-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고야 역 앞에서 예를 들어서 탈핵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노동자 해고에 대한 어떤 그런 노동자 이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고야 역 앞에서 항상 주기적으로 있는데, 이런 어떤 여러 사회 운동의 이벤트가 있을 때 이 와빵의 이른바 일부 멤버들이 이 빵을 가지고 역 앞에서 이 와빵 노동 공동체의 탈핵 운동과 관련된 노동 운동과 관련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그 입장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로부터 빵을 구매케 하는 이런 어떤 이벤트 역시 늘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쇄기,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이제는 90년대 이후에 농장까지 만들어서 보리를 생산하고 보리를 경작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야채, 채소, 과일 등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자신들의 와빠 노동공동체 농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해서 보리를 자신들이 자체 생산한 국산 보리를 이렇게 분쇄하고 이런 뭐 공정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공정에서도 거의 많은 어떤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함께 협업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사진과 제 설명을 통해서 이제 와빠 노동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셨을 텐데요. 이 와빠 노동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역사를 제가 한 40년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집요할 정도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해냅니다. 정말 집요할 정도예요. 평균 지금 뭐 도표를 그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들의 연역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한 장애인 문제 해결을 말할 필요도 없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들 자체가 기획하고 실행한 이른바 이벤트가 거의 일주일에 한 건 정도 있을 정도로 이들의 활동은 굉장히 숨가쁘게 바쁘게 이렇게 진행되어서 왔는데요. 왓바 노동공동체가 경제조직으로서의 경쟁력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치열한 활동이었고 치열한 사회활동이었고 두 번째가 나는 이들이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들의 실천적 활동의 지향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왓바에 주목하고 있고요. 왓바의 트윗을 한번 봐보세요. 혹시 인터넷에서 왓바의 트윗을 보면 약 한 30만 명의 이른바 트윗 팔로워들이 이 왓바의 모든 최신 정보들을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뭐 장애인, 비장애인, 협동노동 이런 것들을 트윗에 올리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왓바에 대한 아주 쉽고 간결한 어떤 그런 멘트들, 그 다음에 오사카의 아주 우익적인 하시모토라고 하는 시장, 아주 극우적인 이 작자가 있는데 이 작자가 오사카 부와 오사카시를 통폐합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왓바 노동공동체가 그 하시모토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코멘트 한마디, 이런 거에 막 30만 명이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왓바 노동공동체는 70년대에는 그냥 공동생활장으로 생활체로 러프하게 구축되었으나 80년대를 거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제빵 제과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들의 끊임없는 사회혁신 활동,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 아주 집약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치열하게 해왔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이들의 조직 역량이 굉장히 크게 강화하는데 그때 이 왓바 노동공동체가 우리들의 실천적 지향점이라고 하는 문구로 모든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엄포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엄포를 하냐면 세 가지의 엄포를 합니다. 우리 왓바 노동공동체가 지향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공유, 공동, 공성의 사회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유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적인 한자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이 크는 것, 이것이 바로 공육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공동, 이건 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생의 사회에 대한 강렬한 어떤 이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 없는 사회.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문구는요, 장애인 차별은 자본주의적 성과주의 효율주의의 산물인데 장애인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면 비장애인들에도 좋지 않느냐, 장애인 차별이 없을 정도로 이른바 민주적인 사회가 된다면 비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는 다양한 어떤 요인과 다양한 어떤 측면에 의해서 차별받는 그런 어떤 차별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굉장히 장대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혜의 사회입니다. 호혜의 사회. 능력주의적인 경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을 통해서 같이 호혜하는, 즉 상부상조하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른바 사회가 활성화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매우 강렬한 이 실천적 지향점을 제대로 발신해내는 어떤 그들의 콘서트를 통해서 발신해내고, 그들이 책을 출판해서 발신해내고, 그들의 어떤 장애인 노동공동체 활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어떤 이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그들의 이 왓바 노동공동체에 있는 장애우들의 이른바 그림, 전시회, 그들의 어떤 바이올린 콘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실천적 지향점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전달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 공육, 처음에 공동, 공생의 사회인데요. 장애인 보호시설은 장애인을 격리하는 비인간적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70년대, 지금도 그런 장애인 공간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산간지대에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을 거기 가서 노동을 시키는 그 노동도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막스적 측면에서 자아실현도가 높은 노동이 아니라 그죠? 아주 하청 단순한 어떤 하청 노동,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전국 끼우는 아주 단순한 어떤 노동을 통해서 자칫 하나만 실수하더라도 학대하고 구타하는 이런 이른바 산간지대의 장애인 노동시설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와빠 노동공동체는 주목하면서 이 기존의 일본의 장애인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격리하는 이른바 폭력적 비인간적 공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그들은 지역사회에 일단 천명하고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체를 구축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발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학교에 들어갈 것을 희망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격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커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감성을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지역사회의 어린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장애인 차별 자체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실천, 이것을 바로 공육이라고 합니다. 공육. 그래서 와빠 공동체는 공육 공동 공생 이념이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활동의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차별 없는 사회, 차별과 싸우는 공동체를 만들자. 그리고 이른바 장애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른바 장애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즉 비장애인 자신의 문제이다. 비장애인 자신의 편견의 문제, 비장애인 자신의 이른바 역량 부족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이 센텐스를 나고야 지역사회는 물론이거와 일본 전체에 발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의 사회, 이건 제가 조금 넘어가고요.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와빠 노동공동체는 공동생산, 공동생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와빠는 공동분배, 즉 평등분배를 하는데, 와빠 공동체는 제빵, 제과, 그리고 농장에서의 농업활동, 그리고 리사이클링 노동, 모든 노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멤버들이 분배금이라고 불리는 급여를 받아 생활합니다. 이 분바이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제 월급 또는 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일본에서는 큐료라고 하는데, 임금을 또는 월급을 금료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배금이다. 모든 사람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가치를, 부가가치를 같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이런 뉘앙스를 전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분배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분배금이라고 불리는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 이 분배금에는, 기초 분배금에는 자급 내용 그리고 자급과 관련된 능력에 의한 격차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리기업, 특히 대기업의 임금 체계는 어떨까요? 자급 내용과 자급 능력에 의한 격차를 가지고 이른바 연봉 책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와빠 노동공동체의 이 분바이킹, 분배금이라고 하는 임금 체계는 정말 그야말로 탈성과주의, 탈능력주의, 그리고 탈자본주의적인, 탈시장주의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00% 정규 노동을 하고 있다. 자, 제 인터뷰에 임해줬던 후쿠시 아키오라고 하는 이 멤버는
와빠의 공동작업장은 모든 이들이 대응하게 모든 이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모든 이들이 대등하게 일하는 곳이고 따라서 임금 역시 공동 분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리턴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등 분배의 임금 제도를 통해서 능력 차별을 초래하는 성과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이들의 호혜의 사회라고 하는 가치에 깃들려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게로요. 많이 지나갔고 또 앞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지금 와빠 공동체 역사 이후부터의 페이지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어주고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와빠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장애인 차별철폐운동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뭐 조직이라고 할 거 없죠. 3인의 청년 모임으로 청년들이 같이 합숙하는 같이 공동생활하는 데서 그 출발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들이 장애인 상감지역 격리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항운동 이를 통해서 서서히 지역의 장애인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그룹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요. 나고의 낡은 목조주택을 만들어서 공동작업소를 만들어서 산지 직송 계란 채소 판매 사업한 것이 가장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고 인쇄 그 다음에 계란 통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계란 꽂는 거 계란 케이스 등을 가공해서 생활에 필요한 채소 수입을 확보하는 요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와 같은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과 이와 같은 경제 운동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해야 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직접 작은 공동작업장을 가져야 되고 많은 장애우들과 비장애우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더보다 확대된 이른바 이 공간 즉 아파트가 필요한데 이때 70년대 와빠 건설운동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들이 운동을 하는데 주로 시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리의 활동 공간을 달라 하는